우리는 스포츠를 사랑합니다. 동네에서 친구와 즐기고 가족들과도 즐기고 학교나 직장 사람들과도 즐기며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까지 증진시켜주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죠. 때문에 축구, 농구, 야구, 럭비 같은 구기 종목부터 바둑, 체스 같은 마인드 스포츠나 e스포츠까지 오늘날 세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고 열광하는 여러 스포츠 축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스포츠계의 암적인 존재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승부 조작, 도핑, 지나친 텃세, 비신사적인 반칙, 심판 매수 등등 이런 게 하나라도 끼어들면 스포츠 본연의 숭고한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보고 싶어 하던 관객들도 허탈감을 느끼며 돌아가야 하죠.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축제는 단연 올림픽과 월드컵입니다. 특히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의 전통을 부활시키자는 기치로 시작되어 세계 평화를 지키고 각국의 우호를 증진시키는 최대의 스포츠 축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올림픽에서 환희보다는 분노를, 감동보다 증오를 느낄 때가 많아졌습니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어야 할 올림픽,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올림픽은 왜 위기에 빠진 걸까요? 올림픽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볼거리들이 있죠. 개막식 행사부터 시작해 선수단 입장과 연설, 그리고 하이라이트로다가 성화 봉송과 점화식까지 이런 수많은 볼거리들은 1896년 1회 올림픽부터 차근차근 도입되기 시작해 대략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무렵부터는 올림픽의 전통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1936년 올림픽은 사실상 나치 독일의 선전용이나 마찬가지였고, 이후 1940년, 1944년 올림픽은 그 나치 독일 때문에 터진 2차 대전으로 취소되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올림픽은 사실상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새 출발을 다짐한 인류, 올림픽은 인류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기쁨의 축제로 자리 잡아야만 했습니다. 인류 모두가 형제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평화롭게 축제 열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일단 그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런던 올림픽, 2차 대전 전범국들 없이 치러지긴 했지만 나름대로 별탈 없이 마무리되며 좋게 시작했죠. 특히나 1960년 로마 올림픽과 1964년 도쿄 올림픽은 이런 평화의 상징으로서 올림픽의 긍정적인 효과가 최대치까지 발현된 아주 성공적인 대회였습니다. 이탈리아와 일본이라는 두 패전국들이 개과천선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걸 알리고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등장하며 무수한 이야기거리들이 남았거든요. 일본의 전성기가 태평양을 호령하던 군국주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일본인들에게 일본사 최대의 전성기를 꼽으라고 하면 보통 이 1964년의 도쿄 올림픽을 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국주의 시대는 흑역사잖아. 2차 대전 패배 후 잿더미가 된 일본이 다시 한번 세계 정상급의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좋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되면 참 좋은데 올림픽의 희망편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 차례인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부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60년대 말까지 멕시코는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독재 정권이긴 했지만 그래도 경제는 잘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개발도상국계의 레전드 하면 이제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꼽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의 모범 하면 멕시코였어요. 자, 여기서 경제성장폭 맞은 멕시코 여당이 뇌절을 하게 됩니다. 1968년 올림픽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문제 없다 보여주려고 한 거죠. 하지만 독재 정권이었던 만큼 실제로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는 거. 내부에서는 국민들 탄압하고 빈부격차도 커지고 있는데 밖으로는 평화로운 척하면서 올림픽 개최 비용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태워? 역겹죠? 그래서 올림픽 개막식 바로 전날 멕시코시티에서 대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입니다. 10,00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지만 멕시코
정부는 유혈 진압을 선택했죠. 4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사망하면서 멕시코시티 올림픽은 시작부터 피로 얼룩지게 됩니다. 어찌 개막은 했지만 대회 도중에도 또 터집니다. 일명 검은 장갑 사건. 남자 육상 200m에서 미국인 토미 스미스와 존 칼로스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쥐는데요. 메달 시상식에서 연단에 오른 두 선수가 손에는 검은 장갑을, 신발 대신 검은 양말만을 신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뻗는 퍼포먼스를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을 기리며 흑인 인권을 환기시키기 위해 성조기를 바라보지 않고 이러한 저항의 표현으로 대신한 거였어요. 당시만 해도 아직 인종차별이 남아있던 시기였고, 게다가 또 원래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정치적인 중립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며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멕시코시티 올림픽은 끝난 다음에도 문제였습니다. 멕시코는 올림픽 끝나고 2년 만에 월드컵까지 연달아 개최했는데요. 원래도 그리 탄탄하지 못했던 멕시코 경제도 이때를 기점으로 슬슬 약발이 닿게 됩니다. 무리해서 양대 스포츠 축제까지 유치했는데 결국 1976년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멕시코의 황금기는 올림픽 개최 10년 만에 끝나버렸고, 꿈과 희망의 올림픽이라는 이미지도 슬슬 빛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올림픽은 개최될 때마다 심각한 사건 사고를 몰고 다녀요. 멕시코시티 바로 다음 타자였던 1972년 뮌헨 올림픽. 여기서 올림픽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대회 도중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촌에 난입, 대표팀 선수들과 스태프들을 볼모로 잡고 이스라엘에 잡혀있는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풀어달라고 인질극을 벌인 거예요. 이 인질극은 올림픽 최악의 참사로 기록됩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던 건 당연하고, 애초에 이때는 아직 테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테러 진압 전문 부대나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준비가 안 돼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 전면적인 총격전이 발생, 인질들 전원 사망, 경찰 1명도 사망, 무장 괴한들은 5명이 사살, 3명이 체포당하면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조기가 개양됐죠. 대회는 어떻게든 중단 없이 마무리됐지만 이 사건은 이후 열릴 올림픽들의 거대한 스노우볼을 굴리게 됩니다. 보안에 필요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올림픽 개최 비용 자체가 폭증한 거예요. 때문에 뮌헨 다음 타자였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은 예상치 못한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올림픽 사상 최악의 적자를 보게 되죠. 몬트리올 경제는 이후 나락을 가게 되고, 이걸 본 선진국들이 슬슬 올림픽 개최 자체를 꺼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그 다음 타자는 소련과 미국이라는 양대 초강대국들이었어요. 폭증한 개최 비용?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이념 싸움이 끼어들면서 올림픽 정신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그 바로 다음 해에 열린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대탈주 사태가 벌어집니다. 미국이 모스크바 올림픽을 아예 보이콧했어요. 자유진영 국가들도 줄줄이 참가 거부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타자인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당연히 보복 조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소련과 공산진영 국가들이 단체로 참가를 거부했어요. 이렇게 2번 연속으로 전면적인 보이콧이 일어나면서 인류 평화를 상징하던 올림픽은 어느 순간 냉전의 최전선이 되어버립니다. 테러의 경제 폭망, 이념 싸움까지 올림픽의 순수했던 목표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타자들이 좀 희망편이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그리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꽤나 성공적이었거든요. 특히나 서울 올림픽은 냉전의 끝을 알리는 역사적인 대회였습니다. 이념 때문에 일어난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린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 불과 30여 년 만에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올림픽까지 개최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서울 올림픽은 인류 화합이라는 측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 올림픽들이 연속 2번이나 반쪽으로 열렸던 바, 이번에는 자유진영, 공산진영 그런 거 없이 다 한번 모여보자고 독려했어요. 소련도 다시 참가하고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되면서 세계는 화해 분위기로 나아갔습니다. 손에 손잡고 같은 명곡도 나오고 오랜만에 희망편 한번 찍은 거죠. 바로 다음 타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간 에스파냐는 서유럽의 왕따, 한물 간 나라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양차 세계대전에서도 별 역할을 못하고 75년도까지 독재 정권이 집권하면서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고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올림픽을 통해 형 아직 살아있다를 알리는 한편 바르셀로나라는 도시 자체가 세계적인 네임드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희망편 이거 여기서 또 끝이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부터 다시 잡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선 3번 만에 또 미국이었다는 게 좀 그랬습니다. 근데 올림픽 100주년 기념으로 다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4차에 걸친 투표에서 미국 애틀랜타가 막판 뒤집기로 앞서 나가며 개최지에 선정됐죠. 지금까지도 미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매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남아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회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너무 미국적이었어요. 광고나 스폰서 같은 게 덕지덕지 붙으면서 NFL이나 NBA 같은 미국식 스포츠 행사라는 느낌이 돼버렸습니다.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엔터테인먼트적이라서 이거 올림픽 맞냐? 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100주년 개최지에서 밀린 아테네는 2004년이 돼서야 올림픽을 열었는데 그리스라는 나라의 내실 자체가 너무 허약한 탓에 여기도 올림픽 개최 10년 만에 경제가 완전히 나락을 가버렸죠. 이쯤 되면 진짜 저주 아닌가 이거? 올림픽 한 번 열면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그런 위험 때문에 점점 상업성은 짙어지고 거기다 소련 해체 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념 전쟁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올림픽 정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 보통 부르죠. 일반적으로 그 시작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봅니다. 마침 같은 해 미국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역대급 경제 위기에 빠지고 그동안 존버를 해왔던 중국도 이때를 기점으로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다시는 중국을 무시하지 마라 라는 어떻게 보면 유치한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기 위해 올림픽을 이용한 겁니다. 2016년에는 브라질 리우에서 남미 최초로 올림픽이 열렸죠. 이거는 사실 시작 전부터 문제였어요. 중국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강대국 행세 들어갔잖아요. 브라질도 이제 개발도상국 그만하고 강대국 도장 좀 찍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국가 경제도 막장이고 길 가다가 총 맞을까 걱정해야 될 정도로 치안도 안 좋아요. 거기다 2014년에 이미 브라질 월드컵까지 잡혀 있어서 연속 개최였다는 거, 뭔가 48년 전에 멕시코가 생각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멕시코 시즌2였죠. 선수들 숙소도 개판으로 지어놓고 군병력까지 동원했는데 치안은 막장이고 거기다 이때 또 남미에 지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라서 위생적으로도 위험했어요. 다행인 건 전체적으로 부실하긴 했어도 뮌헨 때 같은 대참사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올림픽 끝나고 리우데자네이루 주 정부가 파산해버리면서 결국 곳간은 거덜났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도쿄 올림픽. 일본은 30년 동안 이어진 경기 침체와 도호쿠 대지진 같은 여러 상처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패배 후 화려한 부활을 보여주었던 1964년처럼 이번 올림픽은 일본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리우 올림픽 폐막식 때 당시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슈퍼마리오 모자를 쓰고 직접 등장했을 정도로 올림픽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스포츠 대회들이 죄다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혼돈의 카오스였어요. 도쿄 올림픽도 취소하냐 마냐 갑론을박이 계속되다가 1년 연기하는 걸로 결정이 되고 2021년에 그것도 무관중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다가 치르게 됐죠.
하계 올림픽이든 동계 올림픽이든 요즘 올림픽은 열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죠. 최근 열렸던 올림픽들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온 베이징 동계 올림픽인데 뭔가 쎄한 느낌 안 드십니까? 소치 동계 올림픽 때는 러시아에서 단체로 약 빨고 나오질 않나. 현재 진행 중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뭐 경제에 악영향만 끼치니까 자유세계 선진국들은 개최를 꺼리고 이제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중진국 독재 국가들이 자기네 정권 유지용으로 국력 과시용으로 써먹는 카드로 전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평화를 다짐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증오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셔널리즘 경진대회가 돼버렸다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근데 올림픽의 기원이 된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도 부패와 도박 같은 고질병들을 안고 로마 시대까지 유지되다가 결국 자취를 감췄습니다. 세상이 삭막해질수록 올림픽이 화합의 장으로서 더더욱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